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최근 미국 증시 급락에도 한 달 동안 4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많은 액수인데요. 특히 많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지수가 오르면 3배의 수익률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변동성이 커서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면서 신중히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작년까지는 테슬라,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가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올해 들어 지수나 주가를 2배, 3배씩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시장도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계좌가 녹고 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금융상품은 TQQQ로, 이른바 TQ로 불립니다. 기술 신성장주 중심인 미국 나스닥 100지수 상승률의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2조 4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올 초 86달러였던 이 상품의 최근 가격은 29달러, 66% 하락했습니다. 계좌가 지금 눕고 있는 거죠. 맨날 바닥이다 했는데 이제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중이죠. 이제 4% 빠지면 진짜 11% 빠지는 건데 그렇게 화살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 멘탈이 못 견뎌요. 세 번째로 많이 산 상품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의 3배를 쫓는 SOXL, 이른바 속쓰리라 불리는데 1조 5,7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역시 올 들어 70%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오를 때 3배로 벌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3배로 잃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뛰어드는 건 성공했을 때의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직후 TQ의 가격은 8.8달러대. 하지만 미국이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나스닥 지수가 작년 11월 최고점을 찍자 TQ 역시 88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 이제 400%까지 올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올해 초에 잡았으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주식마저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매수에 나서면서 순매수 금액은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졌으니까 산다라는 이 논리가 약세장과 경기 침체 상황에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바닥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 데다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계기가 없다며 2~3배 수익을 쫓는 상품에 투자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는 1년 반 만에 2,600선이 무너졌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우존스 2%, S&P 500 3%, 나스닥 4%.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에 한창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넷플릭스 마이너스 70%, 아마존 마이너스 3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 애플 마이너스 16%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1년 반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공모주 열풍을 주도했던 주식들의 현재 성적은 처참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6%, 카카오페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뜨거웠던 자산시장. 이제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경기만 꺼뜨리는 건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목표 자체가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죠.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고 이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꼭 1년 전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광란의 1920년대와 비슷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광란의 1920년대는 1929년 대공황으로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 경고는 지금도 나옵니다. 내년에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값도 거품이 발생했는데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거품 붕괴가 현실화될까? 지금 세계 경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싹튼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부르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내다 파는 극단적인 투매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폭락이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열풍 속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발행된 가상화폐들. 그중에서도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인입니다. 불과 5달 전인 작년 12월, 테라의 시가총액은 23조 원, 루나의 시가총액은 39조 원이었습니다. 각각 포스코와 현대차 시총에 맞먹습니다. 이 두 코인이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고점 대비 57%가 폭락했고 루나는 고점 대비 무려 99% 폭락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0조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테라와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한국인 권도영 씨가 만든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테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큰손들이 테라와 루나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긴축이 계속되자 우선 위험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돌아갈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아직 덜 돼 있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거죠. 일단 한번 불신이 싹 트자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불신을 부르는 극단적 투매 현상. 블룸버그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사건을 가상화폐 세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댔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이 이 사건을 계기로 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